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여기 어디까지 나올 거냐면 오늘 거기 순환소수 파트 있잖아요. 맞죠? 유리수 파트, 지수법칙 전까지. 예를 들면 어디 25쪽, 25쪽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알겠죠? 됐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이제 할 건데 필요한 개념 같은 거 생각하도록 해보자. 알겠지? 일단은 제일 처음에 어떤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유리수랑 수체계 수체계부터 일단 머릿속에 잡히셔야 돼. 맞지? 일단은 너네 2학년 때 배우는 수 중에서 제일 가장 큰 수의 범위는 유리수야. 했니? 오케이. 그래서 유리수여가지고 유리수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냐면은 윤호 대답해 줄 수 있겠니? 정수랑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분류가 돼. 했니? 그래서 정수라고 하는 거는 또 무슨 수가 있냐면은 0, 그 다음에 자연수,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이렇게 나뉘고 자연수 부분이 또 세 가지로 나뉘어져. 지은이 대답해 줄 수 있겠니? 대답 못해도 돼요. 모른다고 얘기해도 돼요. 모르겠어요. 봐봐. 자연수 같은 경우에 지민아 너 대답할 수 있겠니? 네. 다 까먹었을 거야. 1학년 때 했던 내용이거든. 알겠니? 1학년 때 했던 내용인데 봐봐. 1 소수 합성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맞죠? 그럼 소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소수가 뭐예요?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밖에 안 갖는 수를 소수라고 하죠.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합성수는 그거야.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자연수를 합성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자연수를 합성수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어디까지 이제 공부를 해오시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책이야. 됐니? 근데 너네 중학교 2학년 때는 여기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부분 이 부분만 되게 강조해서 지금 공부를 하거든? 알겠니? 그런데 이쪽 위쪽 부분에 대한 개념, 수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이 부분 문제 풀 때 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못 풀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개념이 정립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알겠니? 이 정도 수체계는 정리해놓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수랑 무슨 소수가 있다라는 거야. 유한 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한 소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봐봐. 유한 소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0점하고 끝이 딱 정해져 있는 수. 맞죠? 예를 들면 봐봐. 뭐 A, B, C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수. 맞지? 이런 게 유한 소수고요. 맞죠? 이해돼요? 순한 소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니? 순한 마리를 가지고 생겼다라는 거죠. 맞죠? B, C, D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맞지? 그런데 이 수체계에 대해서 이제 하나 또 이제 잡아가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좀 짜증나네. 봐봐. 순한 소수는 또 어떤 소수의 한 종류자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은 무한 소수의 한 종류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죠. 맞죠? 무한 소수. 맞지? 이해되니? 여기가 뭐 0.23, 23, 23, 23, 23 뭐 이렇게 반복되는 순한 소수인데 맞지? 0.23, 0.234, 0.23, 234, 2345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소수점 뒷자리에 대한 규칙은 뭐 알 수 있어도 똑같은 순한 마리가 반복되지 않음을 느낄 수가 있죠. 이해가니? 그러니까 그런 소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순한 소수라고 해. 비순한 소수라고 하고 이 비순한 소수 부분은 이렇게 묶어서 무리수라고 해요. 오케이?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험 범위는 어디냐면은 이 부분인데 여기 이 부분이거든. 유리수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야. 무리수부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시험 범위란 말이야. 알겠니? 그런데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있잖아요. 맞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는 거는 유리수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무리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지?
무리수라는 표현 자체가 없거든 중학교 2학년 때. 알겠니? 그런데 얘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비순환 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절대 유리수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유리수가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유리수가 된다. 유리수가 된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을 뜻하는 걸까요? 유리수가 된다. 이게 메인이거든. 계속 뭐라고 했냐면은 유한소수도 유리수고요. 맞죠? 순환소수도 유리수라고 얘기했죠. 맞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유리수라는 건 뭐예요? 윤호야? 이거를 기억을 해야지 전체적인 큰 맥락을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아연이 뭐니? 뭐가요? 유리수가 된다. 어떤 수가 유리수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이 뻗어나가는 거란 말이야. 됐니?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란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막 이런 거 하지. 어떤 거냐면은 유한소수를 분수를 유한소수로 이렇게 서로 바꿔가는 공부 해보셨을 거고. 맞지? 안 그러니? 그 다음에 또 순환소수를 또 뭐로? 분수로. 그 다음에 분수를 순환소수로 바꾸는 훈련을 많이 했을 거야. 이거 이해됐니? 오케이. 어렵지 않죠? 맞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봐봐. 우리가 왜 이런 거를 공부하는지를 이제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유리수가 된다라는 의미 자체가 알겠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순환소수, 유한소수 같은 경우도 서로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돼야지 이제 문제를 풀 때 큰 지장이 없을 거야. 개념적으로. 이거 이해됐니? 윤호? 됐니? 그러면 봐봐. 유한소수 같은 경우에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죠. 이 부분은. 맞아요?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 쉬운 관계에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한소수를 무슨 분수로 바꾸게 되면 기하분수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알겠어요? 기하분수의 분모는 오로지 뭐 또는 뭐로밖에 정리 안 된다는 거야. 이 또는 오로밖에 정리가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할 수가 있죠. 맞죠? 이해됐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절대 봐봐.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기하분수로 바꿀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꿨을 때 분모에 절대 2나 5 나머지 찌꺼기 애들은 절대 없게 돼. 알겠지? 이해됐니?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그러냐면은 잘 봐봐. 예를 들면은 1.23 이런 게 있어. 그럼 얘는 이제 분수로 바꾸게 된다고 하면은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 공부했던 과정들이지, 맞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게 생각 안 될 것 같고, 그럼 100분의 124 이렇단 말이야. 알겠니? 시작 자체가 어때? 봐봐.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꿨을 때 시작 자체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돼. 10이나 10제곱이나 13제곱으로 표현이 돼. 이해됐니? 즉 얘를 일반화를 해버리게 되면은 분모에 10의 n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서로 약분되는 관계가 펼쳐지게 된단 말이야. 이거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면 애초에 분모에 뭐밖에 없었냐면 10의 n제곱이면 우리 지수법칙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뭐로 바꿀 수 있어? 2의 n제곱 곱하기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으로 맞죠? 표현이 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약분한다고 해도 2가 몇 개 지어지냐? 5가 몇 개 지어지냐니까. 맞죠? 분모의 나머지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로지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꿨을 때는
기하 분수의 분모가 2 또는 5밖에 없다라는 거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되는 거거든. 봐봐. 이렇게 얘기돼. 소수의 종류가 여기 유리수의 소수의 종류가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밖에 없지. 이해되니? 근데 유한소수의 지금 성질이 뭐냐면은 유한소수를 분모로 가졌을 때 기하분수의 분모는 2 또는 5밖에 없다고 했잖아. 맞지? 이해되니? 근데 분모에 2 또는 5 말고 기하분수에 다른 소인수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 유한소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유한소수가 아닌 유리수는 무슨 소수라고 해줄 수 있어? 순환소수라는 거지. 맞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거였어. 거꾸로 분수를 딱 처음 쳐다봤을 때, 기하분수를 쳐다봤었을 때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어딜 바라본다는 거야. 기하분수의 분모에 소인수를 봐서 2나 5면은 2나 5밖에 없으면은 유한소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맞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기하분수의 분모에 2 또는 5 말고 다른 나머지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순환소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였어. 맞지? 그래서 일단은 봐봐. 유한소수에서 이제 분수로 바꿔서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이제 분수를 이제 유한소수로 바꾸는 방법을 표현할 거야. 이거 이해됐니? 오케이? 근데 봐봐. 조금 어렵게 선생님이 적어볼게. 이해되나 안 되나 잘 봐봐. 어떤 거냐면은 분수 형태인데 얘가 유한소수로 되려고 하면 애초에 분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겠지. 2의 m제곱 곱하기 5의 n제곱분의 뭐 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라는 말이야. 맞지? 그리고 m과 n은 자연수고 m이 n보다 많아.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됐니? 이해가니? 그러면 이런 형태를 바로 뭐로 바꾸려고 하면은 유한소수로 바꾸려고 하면은 10의 거듭제곱분의 어쩌고 저쩌고로 표현을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0. 몇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어떻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냐면은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은 2의 소인수의 개수와 5의 소인수의 개수가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지. 맞지? 이해되니? 그러면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해돼요? 그런데 2가 더 많아, 5가 더 많아? 라고 했을 때 지훈아 지금 어떤 상황이야? 2가 더 많은 상황이지. 맞지? 그러면은 5를 더 보충시켜서 곱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니? 얼만큼을 보충시켜줘야 돼? 분모 분자에 똑같이 m제곱이 되게끔, 맞죠? 보충시켜서 곱해주려고 하면은 윤호야 잘 봐. 지수법칙으로 5의 n제곱 마이너스 n제곱만큼을 더 곱해줘야 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별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n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소수로 표현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이해됐니? 어렵지 않죠? 맞죠? 물론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봐봐. 분수에서 유한순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죠.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지. 네모분에 세모 있으면은 이렇게 나눠보는 게 제일 쉬워 사실. 알겠지? 그런데 너네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한 성질을 물어볼 때가 오거든. 알겠니? 그럼 그때 당황하지 말고 직접 나눗셈하지 말고 2가 많은지 5가 많은지 개수 판단한 다음에 많은 쪽의 개수로 맞춰줘야겠다 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 이거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윤호 이해 가요? 봐봐. 여기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내가 질문하는 거 틀려도 돼. 7이 있어. 근데 얘가 이제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싶대. 맞아요? 윤호야, 분모 분자에 몇씩 곱해달라는 거야? 4. 그렇지. 4라고 하지 마. 이게 제곱이라고 해. 알겠지? 선생님이랑 할 때는 당분간 지수법칙까지가 시험 범위잖아. 맞지?
그러면 웬만하면 소인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거거든. 그러니까는 소인수의 개수로 표현하는 지수 표현을 많이 써주길 바래. 이거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면 봐봐. 2의 4제곱 곱하기 뭐 5의 4제곱분의 7의 2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10의 4제곱 10의 4제곱분의 28 들어가는 뭐 0.0028 뭐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맞죠? 됐어요? 이해 가요? 됐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봐봐. 선생님이 지금 하고자 했던 거 있잖아. 봐봐. 수체계를 정리한 다음에 유리수가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분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유한소수를 분수로 맞죠? 유한소수가 될 분수를 유한소수로 고치는 방법을 지금 정리를 했어요. 이거 됐어요? 이해 가셨어요? 됐죠? 오케이? 그럼 우리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 그 다음에 분수를 순환소수로 바꾸는 방법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맞죠? 이해됐어요? 근데 봐봐. 분수를 보고서 순환소수를 판정하는 법은 미리 말씀드렸지. 맞지? 어디서 말씀드렸어? 여기지? 기하분수 때려본 다음에 맞죠? 기하분수 때려본 다음에 분모에 2나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얘는 순환소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됐니? 이해갔니? 그러면 이제 순환소수를 이제 분수로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분수를 순환소수로 바꾸는 방법인데 선생님 생각에는 봐봐 얘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방법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밖에 없어. 그냥 직접 나눠서 순환마디로 확인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밖에 없거든 내 생각에는. 알겠니? 물론 이런 거 있거든. 예를 들면 봐봐 99분의 26 이런 거는 사실 직접 안 나눠봐도 공부 조금만 했던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0.2땡 6땡이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어. 맞지? 이해됐니? 그런데 봐봐 예를 들어서 99분에 이렇게 나와. 됐니? 이때부터 조금 애매해져. 맞죠? 그러니까는 봐봐. 일단은 얘는 어떻게 표현되겠다라는 거 1.7 어쩌고 저쩌고 라는 거지. 맞지? 얘는 뭐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이런 거라는 거 알겠나? 알겠어요, 지윤씨?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진짜 특이한 상황이고 딱 눈에 보이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그냥 바로 바꿀 수 있게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문제들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고서 너네 그런 문제 풀어본 적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서 막 수란 마리가 반복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소수 50번째 자리는 뭐니?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지. 소수 50번째 자리는 뭐니? 뭐 이런 거 맞죠? 이해돼요? 그럼 뭔가 직접 나눠서 해보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은 직접 나눌 때 너네 봐봐. 목적지를 모르고 걸어가는 거랑 목적지를 알고 걸어가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른 거 알고 있니 혹시? 윤호야? 맞지?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걸어가게 되면 언제 도착해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돼. 맞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봐봐 너네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 있잖아. 맞지? 나눠가지고 언제 순환마리가 반복될 때까지 나눠야 되는가를 이제 뭐라고 하냐 이거 참고서 계속 나눠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언제까지 참으면 되는 거냐면은 보통 소수점 7번째짜리까지만 참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웬만하면 7번째짜리 나이에서 다 나오게 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해돼요? 윤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을성을 가지고 소수 7번째 자리까지는 나오자. 7번째 자리까지는 다 그냥 나눠보자 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돼. 이거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봐봐 이제 분수를 순환소수로 바꾸는 법 얘기했고 이 분수 형태를 보고서 순환소수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어요. 맞죠? 됐죠? 그러면 이제 순환소수를 이제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맞지? 일단 얘가 뭐가 있냐면은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증명 과정을 암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이거 이해됐니?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이해돼? 둘 다 뭐라고? 학교 시험에서 둘 다. 알겠니, 윤호야?
봐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볼게. 가장 일반화시키기 좋은 방법은 이런 거예요. A.B, C, D, E라고 주고 여기 소수점 이렇게 땡기게 되면 그거 알지? 순한마디 처음과 끝부분에 안 적는 이유는 얘도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맞죠? 굳이 그냥 안 적을 뿐이고 얘를 한번 분수로 고쳐볼까? 윤호야? 분수로? 왜 900이야? 999 맞지? 여기 0 맞지? 다시 9990분의 맞지? 순한마디 끝까지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주고 A, B, C, D, E 라는 5자리 자연수에서 순한마디가 안 적혀져 있는 이 두 개의 숫자를 자연수라고 생각해서 빼면 되겠지? 이해됐니? 오케이? 이 정도만 딱 공식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 그러면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해가요? 이거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할 거고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거야. 했지? 그 다음에 봐봐. 증명. 증명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정도만 외워두시면 돼. 알겠지? 어떤 거냐면은 봐봐. 두 가지로 나뉘어. 소수 첫째 자리부터 순한마디가 시작할 경우와 그 외의 상황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됐어요? 됐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예로 가보자. 예를 가보자. 예로 가볼 거야. 한번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뭐 이런 거 있다고 한번 해봐. 2.92 땡땡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봐.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순한마디 시작이지 맞지? 이해됐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를 뭐라고 두고 x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맞아 윤아야 기억나? 이거 최근에 한 지가 한 2달 전이지? 맞지? 요새 2차 어디냐 1차 함수 하다가 온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기억이 새록새록 할 텐데 이거 보자. 순한마디 첫째라고 하면은 그냥 x라고 적고 x를 적어. 어떻게? 2.929292929292 했니? 그러고 외워줘야 되는 거야. 어디? 순한마디 끝까지. 순한마디 끝까지 소수점을 옮겨주려면 몇 곱해줘야 돼, 윤호야? 그렇지. 100 곱하면은 100x는 여기가 292.92929292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럼 소수점 뒷자리 부분이 다 똑같아지면서 막 뭐 하고 싶어야 돼? 빼고 싶어야 돼? 더 하고 싶어야 돼? 빼고 싶어야 되겠지 맞지? 이해됐니? 그러면 얘를 이런 게 나온다고. 얘를 분수로 바꾸려고 하면은 어떤 방정식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이해됐니? 그러면은 100x 빼기 x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 알겠니? 오케이? 이해?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딱 넣게 되려고 하면은 만약에 순한마디가 3개여도 처음에 x 부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어. 알겠니? 이해됐니? 그냥 x는 무조건 뭐 하는 대상이냐면 빼는 대상이야. 이거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몇? 소수점을 순한마디 끝까지 또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는 1000x 빼기 x를 사용하시면 돼. 됐어요? 간단하죠? 맞죠? 그런데 봐봐. 그 외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너네 핵이라는 말 아니? 윤호야? 핵이? 핵인물 이런 거 몰라? 어떤 사람이 뭐 죽었어. 한 10년, 내가 20년 살았어. 근데 선생님 다시 중학교 때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 다시 중학교 때로 돌아가면 수학 뭐 무조건 100점 맞겠지 뭐. 알겠니? 근데 예전에도 100점 맞았어가지고 상관없긴 한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해결해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냐면은 이 상황이 뭐야? 소수 첫째 자리부터 순한마디가 시작되는 경우와 시작되지 않는 경우로 바뀐다고 했지 맞지? 그러면 얘가 소수 첫째 자리부터 순한마디가 시작 안 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부터 시작하게끔 만들어야 돼. 알겠니? 정리해놔 머릿속에. 소수 첫째 자리로 핵이.
알겠니?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봐봐. 2점 이번에는 923인데 여기야. 됐니?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가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여기 x로 잡았을 때 무조건 빼기 x가 됐잖아. 맞지? 이해됐니? 여기는 어디부터 빼야 돼? 얘를 만약에 x라고 설정했으면 x 빼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시작하는 x를 빼줘야 돼. 알겠니?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소수점을 어디로 옮겨줘야 돼? 소수 첫째 자리의 순환 마디가 시작되도록 소수점을 옮겨줘야 돼. 알겠니? 여기다 몇을 곱해줘야 돼? 10을 곱해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빼기 10x가 되고 10x가 된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10x에다 100을 빼게 되면은 1000x 빼기 10x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이거 이해됐니? 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될까? 우리 똑똑이들? 됐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시간을 딱 몇 분 줄 거냐면은 10분 줄 거야. 개념 노트라고 우리 학원에서 이제 쓰는 게 있거든. 이거 예쁘게 잘 쓰잖아. 알겠니? 예쁘게 잘 쓰면은 어떤 일정 기간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돈 줘요. 알겠어요? 이거 돈 하니까 눈빛이 반짝반짝하네. 꽤 많이 줘. 어느 정도 받으면 많다고 생각하니 윤호야? 너 내가 10,000원 주면 좋아 안 줘? 좋죠? 30,000원 주면? 30,000원이면 큰 돈 아니야 지금 윤호야? 너 나이 해봤지? 30,000원 정도 줬던 걸로 기억해. 알겠지? 그리고 저번에 선생님 제자 중에 저기서 1등 했어. 알겠니? 오케이? 왜냐면 봐봐. 야 선생님보다 판서 잘 쓰는 사람 봤니? 많이 봤니? 못 봤지? 너 봤어? 선생님보다 판서 잘하지 선생님. 너 봤어? 누구? 어제니? 아무튼 선생님 정도면 판서 잘한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적은 대로 개념 노트를 깔끔하게 적잖아. 그러면은 돈 받을 확률이 커져.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10분 동안 개념 노트에다가 이 내용 적고 외우자. 그런 다음에 계속 쭉쭉 문제풀이 나갈 거야. 됐니?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자.